안녕하십니까, 양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코인의 대장, 실질적인 코인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코인에 대한 정보는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만든 창시자가 일본 사람이다, 또는 유럽 사람이다, 또는 미국의 어떤 투자 분석가다, 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 사토시라는 얘기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이제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가명 부분들을 쓰고 어떤 비트코인의 가상화폐를 만들어낸 흐름이 다양한 코인들과 코인 시장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른 절미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바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재료에 의해서 상승 흐름 부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SEC의 승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선물 부분을 통해서 역시 거래소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품화된 흐름 부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으로 들어간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은 예전보다 더 제한적인 흐름을 주는 코인으로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 대한 어떤 상승 움직임은 5월 이더리움 현물 ETF의 1차 승인 부분들이 나오는 모습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역시 반등 추세 전환을 다시 해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비트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초 기조 상당 부분 많은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ETF 승인 소식 부분들이 들리는 내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관련된 비트코인의 세계적인 펀드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블랙록을 필두로 한 대규모의 해외 헤지 펀드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품 투자를 집중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가장 많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크리스 다일 쪽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도로 지속해주고 있고, 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매수를 지속해주고 있는 현상으로 전 세계 기조 펀드 기준으로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역전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도권 부분에 대한 비트코인 매수세가 강하게 나올 경우 긍정적인 요소는 한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대한 베팅이 들어가는 성격의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제도권에서의 불안정한 매매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매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유동성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화된다라는 측면이죠. 즉, 코인 외에 주식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종목에 비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종목의 경우 전체적인 상장 주식 수가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더 변동성 흐름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되는 유통 물량에 있는데요.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코인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는 무게 속에 주가는 더
상승 흐름을 강하게 줄 수 있다라는 재료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국제적인 제도권 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하다. 각 나라별로 승인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미국을 예로 들 때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상품으로 승인되었고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투자가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를 하는 매도 주체의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즉,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현재 시점 비트코인의 어떤 ETF 승인 부분에 대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비트코인이 상품 영역으로 들어가서 펀드화돼서 국제적 제도권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죠.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투자 목적은 시장이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때 매수를 하고 또 시장이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 부담감을 가질 때는 매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가상화폐라는 영역은 기본적인 제도권 시장, 즉, 뭐 주식 시장을 포함한 그 외에 파생 시장, 그리고 다양한 원자재 시장 부분들과 관련성을 갖지 않고도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었다라는 점이었고요. 지금처럼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면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는 관련된 시장이 매도 매물 영향을 받아서 보유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 펀드들이 매도를 해주게 되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시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글로벌적인 시장 분위기가 떨어질 때 따로 오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되지 못하는 즉 제도권의 영향을 받는 하락되는 주식과 같은 또는 어떤 원자재 상품과 같은 똑같은 영역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장점과 단점이 많죠. 즉, 관련된 비트코인 및 앞으로 뭐 이더리움, 또 솔라나나 리플 같은 대표적인 코인들이 ESEC를 통한 미국의 투자 상품 편입 부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투자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기대치로 주가의 레벨업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상화폐가 실제 제도권 시장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탈금융화 성격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진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도권의 승인을 받을수록 제도권의 제한을 받게 되고 법률적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상화폐의 개별적인 매력은 사라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우선 최근의 움직임은 이더리움의 ETF 승인 기대치에 따른 주가 변동성 상승이 일부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상이 이더리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상승력보다 비트코인의 상승력은 낮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국제적인 가격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빈푸가 크게 나오지는 않는 흐름 부분들이 또 있겠고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프리미엄 빈푸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1.1%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국제 가격에 대한 가격이 9,350만 원이고 업비트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9,460만 원이기 때문에 약 9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프리미엄, 즉 1% 정도의 프리미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리미엄에 따른 어떤 한국 시장의 메리트는 현재 크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자산 이동이 크게 나올 우려는 적고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의 특징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진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코인이든지 관련된 시세 상승 기대 레벨업을 갖게 될 경우 국제시장 가격보다 국내 시장 가격이 월등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고요. 이런 현상이 형성됐을 때 시세가 움직인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은 역시나 또 큰 변동성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30분봉 차트로 다시 들어와 보면은 진폭 흐름 부분들의 특징점이 이더리움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 영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느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즉, 앞으로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레벨업에 대한 기대치를 좀 받는다라는 분석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에도 이더리움보다 상승력이 낮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구간대를 놓고 본다면은 저점은 수평 지지대가 유지되는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는 삼각 쐐기 형태 흐름을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점이 같이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논리입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점에 대한 어떤 상승 탄력 부분들이 현재 약해지고 있다라는 측면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보통 이런 쐐기형 캔들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전환할 확률이 상승 전환할 확률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점은 지지되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에 대한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고점 매수세에 대한 힘이 약해지면은 저점 지지세를 뚫고 내려가는 매물 압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 비트코인의 기본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보다는 하락 전환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기본 캔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재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더리움의 ETF 1차 승인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레벨업을 하면 전체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다 같이 급반등이 나왔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S-1 관련된 현물 ETF 서류 승인 소식이 들릴 경우 이더리움이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크게는 가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는 충분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 전환될 확률이 좀 더 높은 캔들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ETF 추가 서류 승인 부분들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주가는 결국 다시 레벨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한 비트코인 전략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기본적인 하방 지지대를 이탈할 경우 그 안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추가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느 가격까지 비트코인이 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 이더리움이 S-1 서류에 대한 승인이 나오는 시점에서 과연 비트코인이 얼마 정도까지 이더리움을 따라서 레벨업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하단 배너에 보이시는 양대표 코인 시황 무료 정보 제공 후 핸드폰 번호로 3번을 눌러주시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이 저점 이탈 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저점과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S-1 서류 승인 시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상승 가격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무료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양대표 코인 시장 핸드폰 번호로 문자 3번을 찍어 주시게 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외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알짜 코인 정보에 대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특별한 추가 정보는 하단 배너에 보이시는 양대표 코인 시황 무료 정보 제공 핸드폰 번호로 3번을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더욱 자세하고 고급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양대표의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코인 정보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